안녕하십니까. 송영TV의 송영욱입니다. 여러분들 퇴직하게 되면은 월급이 끊기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퇴직하고 나서 월급이 끊겼을 때 어떻게 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그때 준비하려면 늦죠. 퇴직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 후가 되면은 두 가지가 단절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월급이 단절되죠. 월급이 단절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월급 단절돼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이직하는 과정에서 몇 달 쉬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때 월급이 단절되니까 생활비를 벌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더라고요. 월급이 단절됐을 때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되죠. 월급 단절된 다음에 그때 준비하면은 아무래도 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급 단절되기 전에 지금 직장 생활할 때, 지금 돈을 벌고 있을 때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형 자산을 만들어 놓는 것을 일단 권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배당을 줄 수 있는 배당주라든지 배당 ETF라든지 배당 리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리츠 또는 IRP 같은 것을 미리 가입해 놓으면은 나중에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거기서 배당 형식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월급 단절의 일정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퇴직을 하면은 할 일이 단절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퇴직함과 동시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퇴직과 동시에 재취업을 못하거나 할 일이 없으신 분들도 많아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내 몸으로 돈을 버는 구조를 직장 다니고 있을 때, 내가 돈을 벌고 있을 때 미리 준비해야지 이제 회사 다니다가 퇴직한 다음에 그것을 준비하려고 하면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 보이니까 실제로 회사 그만두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고 또 실패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다면은 퇴직하기 최소한 5년 전에는 퇴직 후에 할 일을 미리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득형 자산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퇴직 후에도 내가 계속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스토어를 준비하거나 수익형 SNS를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을 직장 다닐 때 내가 돈을 벌고 있을 때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퇴직하더라도 월급 단절, 또 할 일이 단절되는 거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막아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할 때 투자성 자산으로 배당주에 장기 투자하는 거. 돈을 벌고 있을 때 배당주에 장기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당주라는 게 조금 주식 중에서도 좀 덜 위험한 주식이잖아요. 여러분들 배당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배당주는 이렇게 등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시장이 굉장히 나쁠 때는 배당주도 빠지지만은 일반적으로 배당주는 다른 성장주나 다른 특성을 가진 주식에 비해서 변동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배당주에 투자하면 나중에 그 정기적인 배당도 받을 수 있고 또 주가가 올라가면은 평가 차익도 먹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1억 있다고 하면 고배당 투자를 요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정다운의 25%, 크레버스의 뭐 25%, 경상 JLS의 25%, 이크레더블 25%, 요렇게 했더니 평균적으로 연 한 8.5%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가 있더라. 그러면 1억 투자하면은 한 850만 원 정도를 배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예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배당주 투자하는 방법은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그 방법에 따라서 배당주를 투자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고배당주에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나중에 월급처럼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당주 투자를 위해서 배당주를 선택해야 되는데 배당주 선택 기준은 어떤 것이냐?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 수익률이 5% 이상 넘는 것 중에서 찾는다. 그리고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좋다. 그리고 배당금도 들쭉날쭉하지 말고 매년 배당금이 증가하는 주식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급등 종목, 배당주 종목 중에서도 갑자기 급등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나중에 또 크게 폭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배당주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배당주는 그럼 어디에서 찾느냐? 여러분들 누구나 이거 찾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요. 네이버의 증권, 그 증권에서 국내 증시, 국내 증시에서 배당으로 들어가면요.
우리나라 그 상장된 주식을 수익률별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배당 수익률이 제일 높은 거고요. 밑으로 갈수록 이제 배당 수익률이 낮은 건데 어떤 종목인지도 다 알 수가 있고요. 그 배당금도 1년치 배당금만 나온 게 아니라 3년치 배당금이 얼마인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 증권에 나와 있는 배당만 확인해도 어떤 종목이 배당을 많이 주는지, 어떤 종목이 배당을 적게 주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배당 주는 주식이라서 내가 사고 파는데 좀 어렵다.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은 배당주 투자보다는 배당주에 투자되는 ETF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플러스 고배당 ETF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플러스 고배당 ETF는 5년 동안 주가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주가가 크게 안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 굉장히 많이 변동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이 고배당 ETF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오히려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주가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좋은 투자 대안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노후자금 투자로서 배당주 ETF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배당주 종목을 봤더니 무려 30종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주 좋은 거 하나 찾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은 배당을 많이 주는 ETF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배당 ETF에 투자했을 때 장기적으로 가면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배당 ETF 선택 기준은요. 종목 수가 20개가 넘는 ETF를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 특정 종목에 편중이 없어야 된다. 배당 ETF에 만약에 30종목 투자되는데 그중에 한 종목에 뭐 30%, 40% 투자한다. 그러면은 너무 한 종목에 편중되는 게 크잖아요. 그런 배당 ETF는 적절하지 않다. 좀 골고루 분배된 배당 ETF가 적당하다. 이런 얘기고요. 주가 변동성이 적어야 된다. 배당 ETF인데 막 주가 차트를 봤더니 막 들쑥날쑥하다. 이런 ETF는 적절하지 않다. 좀 변동성이 적은 ETF가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매매 비용이 적은 거. ETF에 투자되는 경우 운용보수를 내야 되거든요. 운용보수가 좀 적은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배당 ETF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펀드 가이드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펀드 가이드 사이트의 간편 검색에다가 배당이란 말 넣어가지고 검색하면 배당을 많이 주는 ETF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어, 배당을 많이 주는 ETF들이 수익률별로 검색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키움 고배당 ETF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무려 154%나 수익이 났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평균 한 30% 이상 수익이 난 거고, 플러스 고배당 펀드 같은 ETF 같은 경우도 145%, 거의 연간 한 30% 정도의 수익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 배당 ETF도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3년,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배당 ETF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펀드 가이드에 들어가셔서 검색어에다 배당 치고 수익률로 수익 괜찮은 그런 ETF를 찾으면 된다.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 않죠? 이런 거 찾아서 배당 ETF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 없이도 월세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주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건물주가 되기는 쉽지가 않죠. 큰돈이 없는 한 건물주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부동산에 투자해서 건물주처럼 월세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리츠 투자입니다. 리츠라는 것은요, 부동산 투자 회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리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수의 투자자한테 돈을 모아가지고 그게 만약에 1,000억이 됐다. 그럼 1,000억을 가지고 진짜 유망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동에 있는 굉장히 큰 상업용 건물에 투자했다. 그러면 상업용 건물에 투자하면은 거기서 임대료 같은 게 나오겠죠. 그걸 받아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배분하는 형태. 그러니까 내가 명동에 있는 엄청난 상가 건물에 투자하기는 힘들 겁니다. 돈이 없어서요. 그런데 리츠라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상가에 투자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상가에 입점한 사람들은 임대료 같은 걸 내겠죠. 그러면은 그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투자자한테 다시 주는 형태가 리츠라고 볼 수가 있고, 나중에 혹시라도 그 상가 건물이
좀 가격이 비싸져 가지고 팔면은 매각 차익도 생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자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리츠는 유망한 부동산을 살 수 없는 소액 투자자들이 리츠에 투자해서 실제로 부동산에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상장된 리츠의 수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1년 동안 기준을 제가 한번 다 조회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리츠는 수익이 두 가지, 리츠 ETF 같은 경우는 ETF도 하나의 주식과 비슷한 거니까 그 리츠 자산의 상승률이 있고요. 그것을 그냥 주가 상승률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대료, 월세 같은 것을 다시 투자자한테 돌려준다고 했죠. 그것은 배당금의 형태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리츠 ETF는 리츠 상품 자체가 올라가서 수익이 나는 주가 수익률도 있고, 그다음 배당을 받아서 수익이 나는 배당 수익률도 있습니다. 5개 정도 리츠 ETF 조회를 해봤더니 맵스 리얼티 1 같은 경우에는 주가 수익률로 한 3% 나고 배당으로 한 6% 나서 연 9%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2024년에 다른 우리나라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리츠 상품이 이렇게 수익 9%나 냈다. 굉장히 괜찮은 거죠.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마이너스 1%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배당 수익률이 16%가 돼서 실제적으로 한 15%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보면은 약간의 손실이 나지만 또 배당 부분에서 많이 수익을 나서 뭐 적게는 8%, 많게는 23%까지 최종 수익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보다 수익이 안 난 ETF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ETF를 선택하는 기준도 되게 중요하겠지만은 이런 ETF 수익률 좋은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펀드 가이드에서 조회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조회해 가지고 수익률이 좋고 배당이 많은 ETF를 찾아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시장이 나쁠 때도 이렇게 뭐 8% 10% 내외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은 예금이나 적금해 놓는 것보다 훨씬 낫겠고, 그리고 나중에 연금식으로 이런 배당을 받게 되면은 노후 준비 자금으로 아주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형 수입원 만들기라고 해서 내가 직접 노동해서 수입을 만들 수가 있죠. 퇴직하고 나면은 사실은 직장은 없어지지만은 나의 경력을 이용해서 수입원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내가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경력을 활용하거나 자기가 잘하는 것을 이용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걸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입원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직장 다닐 때만큼 아주 많은 수익원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은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벌게 되면은 기존에 내가 준비해 놨던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하고 그리고 약간의 이런 경력을 활용한 수입원을 가지고 퇴직 후에 생활비로 쓴다고 하면은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력을 활용한 수입원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좋겠다. 직장 그만둔 다음에 급한 상태에서 만들지 말고 직장 나오기 최소 5년 전부터는 이런 나의 경력을 활용한 수입원을 단돈 10,000원이다로 만들어 놓은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늘려가야 되니까 경력을 활용한 수입원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다닐 때부터 이제 강사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 회사 일하면서 주말이나 아니면은 퇴근 후에 이렇게 강의를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그 순간에 수입원도 됐지만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도 이제 주 수입원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경력을 활용해서 그것으로 어떤 수입원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모델을 한번 지금부터 찾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뭐 전자책을 마련하거나 출판을 할 수도 있고요. 유튜브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어떤 온라인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 경력을 활용해서 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도 금융 경력을 활용해서 강사도 하고 책도 쓰고 그 클래스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나름대로의 경력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면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연금에다가 좀 플러스해서 수익을 좀 늘릴 수 있는 수입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 30년간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산입니다. 회사 그만두고 나서 그 경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경력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수입 구조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입 구조 만드는 거 퇴직한 다음이 아니라 직장 퇴직하기 5년 전까지는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잘하는 것을 활용해서 수입원을 만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내가 누굴 가르치는 걸 잘한다. 그러면 개인 과외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문서 작성을 잘하면은 그것과 관련된 일을 통해서 수입을 벌 수도 있고, 내가 목소리가 너무 좋다. 그러면 성우 같은 거, 유튜브 더빙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난 PPT 같은 거 잘 만든다. 그러면 그걸 만들어서
수입화할 수도 있습니다. 학원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걸 통해서 수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것이 뭔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특별하게 없다 그러면 직장 그만두기 5년 전부터는 미리 한번 잘하는 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개발해서 수입과 연결시키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하는 것을 수입 모델로 만들면요, 시간이 될수록 큰 자산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강의하고 책 쓰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큰 수입원이 안 됐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보통 사람 월급 정도 될 정도의 수입원이 돼서 지금 그런 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경력, 잘하는 것을 잘 활용해서 수입 모델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좋아하는 것을 활용해서 수입원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라피 굿즈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스마트 스토어에 팔아서 수입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취미나 또 좋아하는 것들 있죠. 그것을 그냥 취미나 좋아하는 걸로만 활용할 수도 있지만은 수입화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떤 컨텐츠화 시키거나 아니면 상품으로 만들어서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 팔 수도 있고 자기가 직접 어떤 가게를 차려서 팔 수도 있겠죠. 사진 찍기 같은 것도 취미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이미지를 판매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돈도 벌면 사실 퇴직 후 최고의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도 퇴직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활용해서 수입원을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또는 자영업하면서 하고 싶은 거 못한 사람 많으시죠? 저도 그랬는데요. 하고 싶었던 거 그거 퇴직하고 나면은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브이로그형 유튜브를 만들고 싶었는데 못했다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 바로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좋겠고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도 될 수가 있고, 온라인 창업 같은 경우도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미리 퇴직하기 전에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그 생활형 수입원을 만들 때 중요한 두 가지는요. 첫 번째, 창업 비용이 적게 드는 거. 창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할때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첫 번째 조건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1-2년 하다가 그만둘 거면 안 하는 게 낫죠. 내가 퇴직하고 나서 30 년, 40 년, 50 년을 더 살 수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30 년, 40 년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는 것이 좋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는 못했지만 이제는 해보고 싶은 것으로 어떤 수입에 도전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면 안 되겠죠. 무리하면은 오히려 돈도 깨지고 또 마음도 상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퇴직 후 자산 관리는요, 타이밍보다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퇴직 후 투자를 통한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퇴직 전에 배당주나 배당 ETF, 리츠 같은 상품을 좀 많이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저비용, 저수입이지만은 나중에는 저비용이면서 고수입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 지금 당장은 10,000원을 벌더라도 나중에 1,000,000원, 2,000,000원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직장 퇴직하기 5년 전부터 준비하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퇴직 후에 돈 걱정 없는 노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퇴직 후 월급이 끊겼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